도둑놈아 은혜도 모르니. 악마와 프레임에 빠져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왜 몰랐는가, 왜 언론은 그러면 이재명의 증가를 최소한 검증을 통하면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갔죠. 기득권 마피아들한테 도전을 했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덤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장동 같은 경우도 5,400억을 회수해서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처음 악마로 몰아넣는데 작용했던 사람들도 민주당 내부에 있었고, 좀 차갑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비리에 연루되면 끝이다. 나하고 같이 일하면 없던 것도 당한다. 청렴, 영생, 부패, 적사, 화장실에까지 붙여놓게 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 진짜 친명인지 찐명인지 구별하는 거, 그 사람 진짜 일 잘하나. 도덕 파탄자다, 아니면 범죄자다, 그리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예 당을 일극제대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거짓된 프레임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어떻게 지금 작가님께서는 보십니까? 저는 그걸 정확히 그냥 정반대로 보시면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덕 파탄자다. 이재명보다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저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 아마 찾아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결과론적으로도 봐도 잘 알지만 지금 몇 년 동안 검찰청 거의 하나 수준을 투입해가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동시에 몇 개를 그 법원에 넘겨서 재판받게 했지만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이었나고 보면, 아까 어머니 얘기했었는데 그 뭐 도덕 파탄자 뭐 이런 얘기할 때 주로 어머니와 뭐 형제 관련한 얘기들인데, 이재명은 얼마나 효자였나. 이재명 후보의 일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5만 원의 목돈이 생겼어요. 처음 쥐어보는 5만 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월급 받으면 다 갖다 줬으니까 5만 3천 원이도 뭐 2만 원 받을 때도 다 갖다 줬으니까. 근데 그 3천 원씩 적립한 게 이제 어머니가 이게 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5만 원 됐다. 너 이제 가져가라. 너 필요한데 써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망설여요. 돈 5만 원 가지고 이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카메라 사는 거였어. 카메라를 한 개 갖고. 자기는 사진도 별로 찍어보고 사진을 찍는 거 좋아하고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는데 찍힐 기회도 없고 찍을 기회도 없죠. 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은데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남들은 다 반지 하나씩 끼고 있는데 다른 엄마들은, 이재명 자기 엄마는 반지 하나가 없는 거야, 손가락에.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건빵에 가서 물어봐요. 그 반지 하나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제일 가는 반지 하나를 그 돈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반지를 이걸 살까. 근데 그거 사주니까 또 카메라가 사고 싶고. 그때 이제 이렇게 써놔요. 아까워? 이렇게. 아까워? 에라이 도둑놈아. 은혜도 모르니. 너는 은혜도 모르니. 그래서 결국 자기 카메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어머니 반지 사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덕 파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머니를 누군가 건드리거나 훼손했을 때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죠. 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제 지금까지 이런 이재명에 대한 악마와 프레임에 빠져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왜 몰랐는가,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하는 제도권 언론에서 휘두른 대로 다 가서 아무 근거 없는데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언론은 그러면 이재명의 증가를 최소한 검증을 통하면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갔죠? 저는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에 덤볐죠.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마피아들한테 도전을 했죠. 처음 성남시장에 도전했을 때부터 부동산 마피아들한테 덤빈 거거든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그 부동산 마피아들이 몽땅 먹게 된 돈을 이재명 후보가 달려들어서 못 먹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일부 다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 부동산 마피아들이라고 하는 건 언론, 기자들이 다 끼어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법원, 변호사들, 검찰 다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 이 사람들의 기득권 칼들인데 이걸 깬 거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죠. 즉 덤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덤볐으면, 기득권한테 안 덤볐으면 저렇게 미운 틀이 박힐 일이 없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덤빈 정치인들은 많단 말이에요, 행정가들. 근데 왜 이재명만 그런가? 이재명은 성과를 남겨. 다른 사람들은 덤볐지만 별 성과를 못 남겨요. 이재명은 유능하게 성과를 남겨.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냥 남 못하게 방해만 한 게 아니고 그걸 회수해가지고
민관 개발로 바꿔서 5,400억을 회수해서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잖아요. 5,400억의 회수한 건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네. 그전 20년 동안 전국에서 부동 개발해가지고 회수한 돈이 그만큼 안 됩니다. 전국이 다 해서 회수한 돈보다 많은 돈을 기초자치단체장 한 명이 단 하나의 사업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런 성과를 내는 유능한 행정가였기 때문에 당한 거죠. 다른 네.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죠. 예. 별게 아니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걸 민주당 소위 말하는 네. 진보진영 안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재명이 그런 성과를 내고 네. 우리가 원래 바라던 정의롭고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성과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면 다 박수 짓고 그래 제대로 한번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일종의 동의 같은 게 학생운동도 해보셨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잘 정착을 못하지 않습니까? 즉 그건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가령 경상도였으면 절대 민주당 안 할 사람들이 네.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실제 행동하거나 취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 이익을 앞세우고 공적 이익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있었죠. 실제 이재명 후보가 싸웠던 사람들도 처음에 성남시에서 싸웠던 대상들이 민주당하고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처음 이렇게 악마로 몰아넣는 데 작용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고.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성남에서 시장을 하면서도 네. 보통 이제 시민운동 단체도 많이 있고 거기 노동단체도 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을 했던 그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도 뭐 별로 친하게 지내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제 그런 점은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아, 사실이 그래요? 아닐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시민 운동하고 이건 본인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러니까 그런 운동 기득권 같은 게 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우리 가령 우리 중앙대학교 예. 안으로 좁혀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사람은 동문이어도 싫어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들어와 있지 않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한 친구들한테는 좀 생소하고 약간 뭐 저기 한 거죠. 자기들은 운동에 있어서는 주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재명 후보는 운동에서도 주류가 아니었던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곁을 잘 주는 편은 아니에요. 네. 만나면 이제 저도 학교에서 학교 일도 좀 보직을 맡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동문들이나 이렇게 뭐 만나면 정치인들, 단체장들 만나면 뭐 정당에 관계없이 동문이니까 서로 뭐 아우 형님, 선배, 뭐 후배 이렇게 말도 트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원래 있던 기득권 구조도 좀 인정해줘야 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념적 또는 이제 정치적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화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쪽 다 이재명이 진가를 모르니까 기득권 구조에서는 완전히 괴물이 와서 우리 이익을 다 파괴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정통 운동권 쪽에 보면 저 뭐 아니 뿌리도 없는 사람이 뭐 자기가 뭐 운동하는 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그 약간 이제 이방인이기도 하고 좀 이질적 요소가 많으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쭉 일관되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돌이켜 보면 예. 좀 차갑네 사람이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뭐 살갑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좀 부탁하면 웬만한 거 들어줄 수도 있고 이 정도 뭐 그래도 시장이고 도지사면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뭐 안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죠 일체. 예. 근데 돌이켜 보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거 해줬으면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예. 때문에 일체 타협하거나 이렇게 비리 뭐 서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걸 안 하고 살아온 거죠. 그러다 냉정하게, 보니까 예. 자기 편이 별로 없죠. 제가 차갑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 그렇게 원칙에 벗어난 것과 타협하지 않은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민주권의 국가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신의 가치와 철학 때문입니까? 전 그 두 가지 다라고 다다. 생각해요. 그건 예. 동전의 양면처럼 같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실제 성남시장 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비리에 연루되면 끝이다. 괜히 그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잔 얻어먹고 인생 망치지 마라. 네. 돈 몇 푼 받고 공무원 생활 끝장내지 마라.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무원 비리다. 그래서 무슨 사건 생기면 업자들 잡아다가 너
공무원 관계된 거 하나만 털어놔봐. 그러면 네 죄는 감해줄게. 이렇게 해서 공무원부터 잡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그런 데 연루되지 마라. 인생 포기하지 마라. 더군다나 나하고 같이 일하면 없던 것도 당한다. 응? 내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다 붙여놓거든요. 근데 요새 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청렴, 영생, 부패, 적사 그걸 화장실에 붙여놨던 사람이 청렴, 영생.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적시 죽는다. 바로 죽는다. 그걸 교육 공무원 교육 시간마다 얘기하고 화장실에까지 붙여놓게 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 근데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붙여놓고 사실 알고 보면 지는 더 부패한 사람인데 표리부동 끝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가져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 소리. 한 푼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받았다는 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책 나오고 대장동 사건이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받았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선거 때 그러니까 들고 나와서 그걸 마치 부패처럼 했는데 그 전까지 다 대단한 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뭐 몇천억을 생겼다는데 이 후보가 그게 뭐 그래도 몇 푼은 받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캐릭터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 사람. 가령 돈을 뭐 누가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이런 걸 뭘 주시냐 그러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이런 건 저는 안 받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좀 어렵대던데 좀 뭐 힘 좀 한번 써주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져가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거 얼굴에다가 그냥 바로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게 세 번째가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시장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CCTV 달았잖아요. 자기 사무실에.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이 방송 보고 계신데요. 제가 좀 더 어렵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정치인은요, 관계를 한 50% 중시하고 또 50%는 역량이나 실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쨌든 잘하는 점을 적정하게 섞어서 관계와 저는 실력을 한 50대 50만 배합해도 굉장히 사람을 쓰는데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관계에 대한 중시 그리고 역량에 대한 중시를 굳이 비율로 따져서 한번 보면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인정을 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관계에 대한 비율과 이렇게 실력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저는 한 9대1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도 이 실력과 이거 실력이라는 게 신뢰잖아요. 신뢰도 실력의 하나죠. 믿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일관되게 정직하게 일하는 그 검증을 위한 관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친명, 찐명 얘기 많이 하는데 전 그 구별하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친명인지 찐명인지 구별하는 거 그 사람 진짜 일 잘하는. 벌써 일 잘하고 맡은 바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사람 그 사람 친명 맞다. 말만 많고 일 못하는 사람 친명은 아니다. 제가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사전에 우리가 예고되어 있는 질문과 이제 답변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같이 일을 한다는 사람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죠. 야, 그런 유형이면 관계는 출발 지점에 불과하지 모든 것은 실력으로 검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보통 정치판은 5대5인데 진짜 나쁜 부패한 놈은 관계가 9고은 실력이 1인 사람도 천지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재명 후보는 관계를 한 일 정도 하는 것은 관계는 출발 지점에서 서로 알아왔던 과거의 일종의 이염새 같은 건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력으로 다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서 네 잘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기다리면 기회를 주거나 아니 운이 없으면 일 못하는 거지 너무 매달린다고 자리 찾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꼭 우리 짜고 치는 고수도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가까이 일했던 사람이 내가 민주당인데 성남 출신인데 변호사 출신인데 학교 동문인데 경북 출신인데 안동인데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가 기득권 구조를 형성하는 그 일종의 네트워크가 먹히지 않으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이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나쁜 프레임을 가지고 막 공격할 때도 이재명을 방어 안 해주는 거예요. 나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그렇게 하여튼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 경험도 많고 지식도 총량에서 훨씬 더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이런 이재명의 직가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재명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중이 당원들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이재명의 진가를 먼저 알아봤다. 이건 또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 당원들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저 사람이 어디 줄 서서 다른 줄에 가지 않고 나한테 내가 권력 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일 해줄 사람 누군가. 국민들은 그걸 바라잖아요. 국민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한테 속았습니까? 정말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더니 결정 순간에 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서고 국민 배신하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왔죠. 근데 국민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저 사람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골라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높아진 수준에 들어온 사람이 이재명인 거죠. 네. 이재명이 가서 한 거 아닙니다. 이재명의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은 거죠. 다른 정치인들이 그 국민의 눈높이에 못 쫓아온 거예요.